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가 났고 불을 끌어 들어갔던 소방관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재현되는지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난해 여름에도 이런 냉동 창고, 쿠팡 물류 창고 화재가 생각납니다. 거기서도 소방관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었잖아요. 오늘도 냉동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고요. 진화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냉동 창고 화재 왜 위험한 겁니까? 실제로 냉동 창고 화재도 위험하지만 냉동 창고의 이런 신축 현장, 이번 화재 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축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의 화재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완성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또 화재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냉동 창고라고 하는 특성으로 본다면 이 안에 냉동을 위한 단열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는 훨씬 많은 단열재, 이런 단열재들이 화재 시 굉장히 큰 가역물로서 네. 위험성을 가중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지금 소방대원 3명이 목숨을 안타깝게 잃은 상태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좀 빨리 발견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현장에서 뭐 빠른 구조 또는 수색을 통해서 이런 소방관분들을 좀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실종될 당시에 급격한 화재가 이제 연소 확대가 되고 또 이어서 붕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의 구조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방관들이 또 투입이 됐을 때 위험성, 또 당시에 화재가 커지면서 짙은 노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조나 수색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로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의 수색이나 구조를 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음향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막 울리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숨진 소방관들이요 모두 개인 안전 장비를 착용했다고 하는데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화재가 커지면서 연소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붕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단순히 화재로 이런 화재 방어 장비를 했다 하더라도 예. 사실상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공간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구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치 확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장비, 추가 장비가 더 투입돼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게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도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소방관들에 대한 안전 장비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다만 이런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창고 같은 경우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고 또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붕괴가 동반됐을 때는 공간 상황이 상당히 변경되면서 사실 위치 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장비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부분에 진압을 하는 절차라든지 진압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사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좀 판박입니다. 그 화재가 났다가 어느 정도 진압이 돼서 다시 들어가서 진화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또다시 불이 붙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렇게 재발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초 발화가 됐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한번 불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에서 재발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렇게 재발화된 현장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위험, 공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나 가연물이 많은 경우에 또 한 번 진화를 하더라도
그 곳곳에 숨어져 있는 숨은 잔불, 숨은 단물질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됐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재발화가 됐을 경우에 어떤 위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그 발암물이 많은 이런 공간 특성상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화 작업 그리고 혹시 모를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소방관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